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정글, 침팬지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입에 넣더니 비틀거리다 넘어집니다. 이 침팬지 술에 취했습니다. 남태평양 어느 바다에서는 돌고래 무리가 보고 한 마리를 물고 서로 패스하며 놀고 있습니다. 보고에 독이 퍼지면서 돌고래들의 행동이 느려지고 마치 명상에 빠진 듯 무리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인간만 술에 취하고 환각에 빠진다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동물들의 음주 또는 환각 문화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동물들이 어떻게, 왜 스스로를 취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환각에 빠지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BBC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포착한 장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안에서 돌고래들이 보거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죠.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는데 행동 패턴을 분석하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돌고래들은 보거를 살짝 물어 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을 소량 방출시키고 이를 무리 전체가 돌아가며 공유했던 겁니다. 보거독은 치사량에 이르면 인간도 죽일 수 있는 맹독이지만 아주 적은 양은 신경계를 마비시켜 황홀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돌고래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정확한 양을 조절할 줄 압니다. 독을 흡입한 돌고래들은 수면 가까이 떠올라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몽롱한 상태로 떠다닙니다. 마치 인간이 환각 상태가 되어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해양생물학과 연구팀은 돌고래의 환각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돌고래들은 보거를 너무 세게 물지 않도록 조심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거를 놓아줍니다. 죽이지 않고 독만 취하는 일종의 지속 가능한 환각제였던 셈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기니의 보스오 지역에서 관찰된 침팬지들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죠. 이 지역 침팬지들은 야자나무에서 발효된 수액을 찾아다닙니다. 현지 주민들이 야자나무에 구멍을 뚫어 수액을 받아 전통주를 만드는데 침팬지들이 이 통을 습격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킴벌리 호크만 교수팀이 1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침팬지들은 나뭇잎을 씹어 스펀지처럼 만든 뒤 이를 발효수액에 담갔다가 빨아먹는 정교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대략 3도에서 7도 사이였는데 일부 침팬지는 하루에 1리터 이상을 섭취했습니다. 체중 대비로 환산하면 인간이 소주 2병을 마신 것과 비슷한 수준이죠. 술을 마신 침팬지들의 행동 변화는 인간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평소보다 공격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서열 질서가 무너지며 성적으로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심지어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고생하는 듯한 모습까지 관찰됐습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물을 많이 마시며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쉬는 행동 말이죠. 하지만 왜 동물들은 스스로를 취하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한 쾌락 추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버트 더들리 교수가 제시한 취한 원숭이 가설이 흥미롭습니다. 영장류의 조상들은 숲에서 익은 과일을 찾아다녔는데 발효가 시작된 과일에서 발생하는 알코올 냄새가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발효된 과일은 당도가 높고 칼로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알코올에 대한 내성과 선호도가 높은 개체일수록 생존에 유리했죠. 세월이 흐르며 이 특성은 유전자에 각인됐고 현대의 영장류들은 여전히 알코올에 끌리는 본능을 가지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인간이 술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 수백만 년 전 과일을 찾던 조상의 유산인 셈이죠.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알코올이나 환각 물질을 찾는 행동은 포유류를 넘어 다양한 동물군에서 발견됩니다. 호주의 왈라비는 양귀비 밭을 습격해 아편 성분을 섭취한 뒤 이상한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죠. 농부들은 밭에 나타난 원형 무늬를 보고 왈라비가 약에 취해 빙글빙글 돌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순록들은 독버섯인 광대버섯을 찾아 먹습니다. 이 버섯에는 무시몰이라는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데 순록들은 이를 먹고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흔들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무리에서 이탈하곤 하죠. 더 기묘한 건 순록 오줌에도 이 성분이 남아있어서 다른 순록들이 취한 동료의 오줌을 핥아먹는 행동까지 관찰된다는 겁니다.
새들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북미의 삼나무 왁스윙이라는 새는 발효된 열매를 먹고 취해서 건물 유리창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캐나다 야생동물 재활센터의 기록에 따르면 가을철에 이 새들이 술에 취해 날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매년 수십 건씩 보고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인간 기준 음주운전 단속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가 나오곤 합니다. 곤충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파리는 발효된 과일에 알을 낳는데 연구 결과 수컷 초파리가 짝짓기에 실패하면 더 많은 알코올을 섭취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학대학 연구진은 이를 거절당한 파리의 음주라고 표현했는데 알코올이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성적 좌절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실연의 아픔을 술로 달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행동이었던 셈입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집고양이들이 개박하에 열광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실제로 개박하의 네페타납톤 성분은 고양이의 뇌에서 환각과 황홀감을 일으킵니다. 야생 표범이나 제규어도 숲에서 이 식물을 찾아 얼굴을 비비고 몸을 구르며 도취된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제규어는 개마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열대 덩굴식물 아야후아스카 뿌리를 씹어먹는 것이 관찰됐는데 이 식물은 아마존 원주민들이 종교의식에서 환각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입니다. 코끼리와 알코올의 관계는 특히 논란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들이 마을을 습격해 발효된 과일이나 전통주를 마시고 난동을 부린다는 보고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죠. 2006년 인도 아삼주에서는 취한 코끼리 무리가 마을을 공격해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코끼리가 실제로 취하려면 엄청난 양의 알코올이 필요하다며 이런 이야기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팀의 계산에 따르면 5톤짜리 코끼리가 취하려면 27리터의 발효 과일즙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관찰된 코끼리들의 행동 변화는 분명 존재했고 일부 과학자들은 코끼리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동물들의 행동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들은 정말 쾌락을 위해 스스로를 취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답은 양쪽 모두에 있습니다. 일부 동물들에게는 분명 기분 전환이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이 있죠. 캐나다 레스브리지 대학교에서 진행한 쥐 실험을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쥐들이 알코올이 섞인 물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환각식물이나 독성물질은 실제로 약효가 있습니다. 침팬지들은 배탈이 났을 때 특정 쓴잎을 먹는데 이 잎에는 기생충을 죽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곰들이 먹는 일부 환각식물은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동물들이 약물을 찾는 행동이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자가 치료의 일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네티컷 대학교의 동물 자가치료 연구팀은 이를 동물 양리학이라고 부릅니다.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양리 효과를 가진 식물을 찾아낸다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개들이 소화불량일 때 풀을 먹는 것, 앵무새들이 진흙을 먹어 독성을 중화시키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동물들의 환각 문화도 생존을 위한 지혜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처럼 동물도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실험실 환경에서 쥐, 원숭이, 비둘기 등 다양한 동물들이 코카인, 헤로인, 알코올 등에 중독되는 모습이 관찰됐죠. 특히 충격적인 건 중독된 동물들이 보이는 행동이 인간 중독자와 거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진행된 원숭이 실험이 있습니다. 원숭이들에게 레버를 누르면 코카인을 투여받게 했더니 일부 원숭이는 먹이와 물도 거부한 채 하루 종일 레버만 눌렀죠. 심지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약물 투여를 멈추지 않는 개체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윤리적 문제로 지금은 금지됐지만 중독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인간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동물들이 취함을 경험한다는 건 그들도 의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2012년 발표한 의식에 관한 케임브리지 선언은 인간이 아닌 많은 동물들도 의식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능력,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는 능력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고래가 보고독에 취해 황홀경을 즐기고, 침팬지가 술을 마시고 흥분하며, 코끼리가 발효 과일을 찾아다니는 모습은 단순한 본능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경험을 기억하고 그 느낌을 다시 추구하며 때로는 그것에 집착하기까지 하죠. 이건 분명 의식적 선택이 포함된 행동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환경 변화가 동물들의 약물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도시화로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들이 더 많은 발효 과일이나 환각 식물을 찾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기후변화로 과일의 발효 속도가 빨라지면서 야생 동물들이 의도치 않게 더 높은 농도의 알코올에 노출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베르벳 원숭이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광지 근처에 사는 이 원숭이들은 관광객들이 버린 술을 마시거나 호텔에서 훔친 술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연구자들의 조사 결과 일부 집단에서는 성체의 12%가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인간 사회의 알코올 중독률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동물들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저 재미있는 일화로 치부할 것인가요? 아니면 동물의 의식과 감정, 그리고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계기로 삼을 것인가요? 분명한 건 동물들이 보여주는 술 취함과 환각 문화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의미심장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동물들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복잡합니다. 돌고래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보고 도구로 황홀경을 즐길 줄 아는 지적 생명체이고, 침팬지는 단순히 나무를 타는 동물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숙취에 시달리는 우리의 먼 친척이죠. 술록은 환각버섯을 찾아다니고, 왈라비는 아편에 취해 원을 그리며, 앵무새는 발효 과일에 취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쾌락 추구와 의식적 경험이 인간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간과 동물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려 했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경계는 흐려지고 있죠. 동물들도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동물원에서 침팬지를 보거나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를 볼 때, 혹은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새를 발견할 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생명체도 우리처럼 세상을 경험하고 느끼고 때로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인간과 동물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흥미롭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